안녕하세요. 에이다랩 소장 백장미입니다. 오늘은 11강 하학 견치 43번 제작 이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에 앞서 핸즈온에 앞서서 기본 형태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 형태를 상학 견치와 하학 견치 두 가지를 짧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학 견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절치나 측절치가 약간의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반대로 약간의 역삼각형 형태의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견치 같은 경우는 다들 보시는 것처럼 마름모나 약간의 오각형 형태에 더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는 가운데 순측엽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이 순측엽이 절단 측에서 봤을 때, 절단이나 교환면 측에서 봤을 때 순측을 약간 둥글고 튀어나오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전치 같은 경우는 이 순측엽이 발달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플랫한 형태로 일자로 쭉 지나가게 되는데, 이 순측엽이 그 견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구치로 갔을 때 약간의 커브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학 견치 같은 경우는 상학과 큰 차이가 없고, 보시는 것처럼 상학 견치에 비해서 길고 좁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는 제가 이론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절단 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셨을 때 이 순측엽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괜히 이 부분을 순측과 설측을 되게 넓게 잡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제가 일부러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하학 견치의 순측부터 설측까지의 폭경이랑 그 다음에 전치의 폭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레진을 찍으실 때 최대한 납작하고 약간 얇게 찍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순측엽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여기서 보셨을 때 가운데가 조금 풍용하게 튀어나왔고요. 그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순측엽이 뒷설 원심 측의 살을 약간 가려주면서 커브가 생성되기 때문에 정면에서 딱 보셨을 때 그 견치의 원심은 조금 덜 보이게 제작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론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자, 하학 견치 같은 경우는 하학 소구치나 대구치에서처럼 이 마모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모면 같은 경우는 하학 소구치 강의를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는 요 마모면을 형성해 줬을 때 상학, 내가 만든 임시치하는 왜 상학과 하학의 형태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면 이 마모면의 형성이 조금 약하게 됐기 때문에 또는 생략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모면은 먼저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 하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셨을 때요. 파란색으로 여기 표시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측방 운동을 했을 때 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 영역은 아까 앞전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신 것처럼 약간의 단면이 형성되는 게 조금 더 예쁘고 그 다음에 임상적인 형태에 조금 가깝게 제작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방 운동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형태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왼쪽 같은 경우는 피계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처럼 오버젯이나 오버바이트가 약간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약간의 엣지바이트를 형성하는 거고요. 우측은 일반적인 이제 보철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치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학이 하학을 피계를 하고 있어서 그 하학 운동을 할 때 그 상학의 설측에 하학이 갈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왼쪽처럼 좌측처럼 그 수직 피계와 수평 피계가 정상적인 양이 아닐 경우에는 하학 절단에 저런 마모면이 형성되지 않고요. 여기 우측처럼 정상적인 피계가 일어났을 때는 하학 절단에 이런 마모면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이 같은 예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학이 움직였을 때 그 상학 설측에 갈리는 부분에 마모면을 꼭 형성해 주어야 조금 더 예쁜 형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팁으로는 지금 보시는 주황색 선이 하학의 절대적인 길이라고 했을 때 자, 빨간색 포인트에 가이드가 온다고, 임시치아를 만들거나 아니면 최종 부철물도 마찬가지죠. 가이드가 온다고 했을 때 저 부분을 약간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자, 하늘색으로 보시는 저 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가이드가 온다고 해서 벌을 배치를 시키고 삭제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길이 전체가 짧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는 이 방법을 막으려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부위에 이렇게 가이드나 바이트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최대한 그 바이트 오는 부분을, 가이드 오는 부분을 약간 포함한 채로 사선으로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뻐의 끝부분이 절단에 포함되지 않는 게 보이실 텐데 이 포함되지 않는 이 부위의 길이를 절대적으로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이랑 다르게 이 방법으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길이가 절단 끝까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오는 부분만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포인트가 남게 되냐면 설축의 길이가 조금 더 남아있고 순축 길이만 약간 사선으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길이 자체를 삭제를 하지 않고 정면에서 봤을 때 순축에 약간 사선이 형성되면서 상악과 하악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악 견치 43번에 대한 이론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행주형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